카톡이 씹히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 증명한 부처님의 심리수련법 사념처를 설명합니다. 사념처 수행과 현대심리학 마음의 자유를 여는 길. 부처님께서는 사념처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고 번뇌를 멸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심리학에서도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와 수용전념치료 ACT 같은 정서조절 훈련이 널리 활용되는데 이들 역시 마음을 관찰하고 다루는 과학적 마음 훈련이라는 점에서 사념처와 깊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뿐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또 줄이는지에 대한 핵심 통찰에서 불교는 현대심리학과 매우 가깝게 만납니다. 먼저 신념처, 즉 몸을 기반으로 한 현재성 회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관찰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현재에 고정됩니다. 특히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현재에 앉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정과 생각은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걱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같은 번뇌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경전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지침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순한 행위가 주의 집중을 강화하고 정서 반응 시스템의 과열을 가라앉히며 전전두엽의 조절력을 높여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호흡 명상이 번뇌를 잠시 멈추게 하는 효과는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호흡을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면 이 몸은 나다, 내 것이다, 나는 누구이다라는 몸과 자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숨이란 끊임없이 들고 나는 흐름일 뿐이고 그 흐름 위에 나라는 견고한 실체를 붙여놓았던 집착이 조금씩 이완됩니다.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법을 법으로 보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분리가 자연스레 일어나고 이는 나 중심사고의 뿌리를 약화시키며 열반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더불어 호흡에 머무는 훈련은 몸에서 출발해 느낌, 마음, 법으로 관찰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사념처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경전이 안내하는 몸을 보라, 느낌을 보라, 마음과 법을 보라는 순서가 수행의 실제 흐름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은 배 안에 닻을 내리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거친 파도, 곧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쉼없이 밀려옵니다. 닻을 내리고 나면 배는 흔들려도 더 이상 표류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라는 닻이 내려간 상태에서 우리는 파도의 패턴을 차분히 볼 수 있고 어느 파도에 올라탈지 선택할 여유가 생깁니다. 번뇌가 밀려와도 즉시 휩쓸리지 않고 비켜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앉거나 걸을 때 그저 들숨, 날숨 하고 알아차립니다. 긴 숨이면 길다고 짧은 숨이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몸 전체를 드나드는 느낌을 차분히 감지합니다. 숨이 고요해지고 몸이 안정되는 느낌을 알게 되면 몸은 그저 몸이 되고 마음은 그저 마음이 되며 번뇌는 나의 무엇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엇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수념처, 즉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념처는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흔히 감정의 파도는 90초 내외로 자연 소멸됩니다. 우리가 더 괴로워지는 것은 그 감정에 붙여 넣는 해석과 생각, 곧 2차 고통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보낸 메시지에 연인이 답하지 않을 때 마음은 요동칩니다. 불쾌함, 초조함, 섭섭함,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수념처는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태도를 권합니다. 지금 불쾌함이 있다, 초조함이 올라온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덧붙이지 않고 이유를 캐묻는 분석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던 힘이 약해지고 감정이 나의 구조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음챙김 수행이 정서 반응성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관찰만으로도 감정의 자동 폭발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찰자 자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평소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슬프다라고 쉽게 동일화하지만 관찰이 깊어질수록 화가 있다, 슬픔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이때 나와 감정 사이에 건강한 틈이 생겨 감정에 빨려들지 않고 선택의 여지를 확보합니다. 더불어 이 느낌이면 안 돼, 이 느낌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과 억압의 악순환이 잦아듭니다. 억압하려 할수록 감정이 되돌아오는 역설을 피하기 위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수용의 태도가 자라납니다. 그 결과 집착이 약해지고 불안과 후회, 죄책감 같은 2차적 고통의 연쇄가 끊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서 조절 능력과 인지 유연성이 향상되고 주의력은 더 안정적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전전두엽 활동은 강화되고 편도체 반응성은 줄어드는 뇌 수준의 변화도 보고되어 왔습니다. 요약하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나는 이 느낌이다라는 동일화가 풀리고 판단과 억압이 줄어들며 자동 반응 대신 선택이 가능해지고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현상으로 인식되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로 이어지는 첫 관문입니다. 이제 십념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십념처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일종의 감정 메타인지 훈련입니다. 핵심은 마음을 나로 보지 않고 지나가는 현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은 TV 채널처럼 이 채널에서 저 채널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실 나는 텔레비전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화면 속 장면에 빠져들어 그것이 곧 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날씨에 빗대어 보아도 이해가 쉽습니다. 마음은 맑다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다가도 다시 갭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기상 변화일 뿐이고 내 본질은 그 변화들을 담아내는 하늘, 즉 관찰자입니다. 같은 메시지 예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념처에서 우리는 불쾌함과 초조함,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십념처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감정을 일으키는 마음의 성향을 봅니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애착과 불안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상대가 내 뜻대로 반응하길 바라는 소유욕이 있음을 보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이 올라왔음을 인정합니다. 상상만으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즉 인지 왜곡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은 두려움 그 자체이고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통제 욕구이며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마음은 자존감 취약성과 연결되고 상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마음은 증거 없이 판단을 확정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을 TV 채널에 비유하면 한 채널에서는 왜 답을 안 하느냐는 분노가 다른 채널에서는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됐나 하는 불안이 또 다른 채널에서는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다음 채널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자책이 마지막 채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망상이 재생됩니다. 십념처의 관점에서는 그저 이 채널들을 인식합니다. 화면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지금 켜진 채널을 그저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널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 종일 TV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의 언어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다라는 관찰자 자아의 자리로 조금 물러섭니다. 메시지에 답이 없을 때 불안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나는 감정이 아니고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다음으로 탈동일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일어나는구나. 나는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라고 관찰합니다. 감정의 무상성이 보이고 나와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메타인지가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인지탈융합이 작동합니다. 답이 없는 이유를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생각일 뿐이구나. 파국적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힘이 생기고 오해가 떠다니는 상상임을 자각합니다. 이렇게 십념처를 꾸준히 수행하면 즉각적 추궁 전화 같은 자동 반응이 줄어 갈등이 예방되고 내가 무시당했어 같은 해석을 얹지 않게 되어 집착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나는 늘 버려지는 사람과 같은 경직된 자기 서사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감이 유연해지고 이 불안은 비구름처럼 왔다가 갈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행동의 자유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카톡을 집요하게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유연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법념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념처는 마음이 작동하는 구조, 즉 조건과 원인과 작용을 통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듣기 좋으면 기쁘고 비판을 받으면 화가 나는 식의 입력 인식 반응으로 이어지는 루프입니다. 법념처는 이 자동 프로그램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귀로 소리를 들으면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이 곧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며 그 반응 위에 다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쌓여갑니다. 수용전념 치료의 언어를 빌리면 생각과 감정에 과도하게 동화되는 인지융합 상태가 괴로움을 키우는데 법념처는 이건 조건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관점을 통해 인지융합을 풀고 인지탈융합으로 이끕니다. 더 나아가 법념처는 번뇌의 인과관계와 무상을 통찰하게 합니다. 감각 자극,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반응이라는 조건 반응 구조가 반복되며 정서적 고통과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 흐름이 자동으로 일어나지만 동시에 변화 가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의 유연성이 커지고 습관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이 통찰은 곧 선택 가능한 공간을 넓혀줍니다. 감각이 들어왔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대신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판을 들었을 때 즉각 나를 무시했어 라고 반응하는 대신 소리가 들렸다, 해석이 올라왔다, 화가 일어나려 한다라는 흐름을 보게 되어 분노가 줄어듭니다. 미래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생각과 신체 감각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객관화하면 걱정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생각 패턴으로 보입니다. 관계에서도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동 반응이 줄고 그 말이 지금 내 안에 어떤 느낌을 만드는가를 먼저 본 후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족감이 올라올 때도 좋대서 그치지 않고 좋음이 일어났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관찰하면 더 갖고 싶다는 집착이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앞서의 메시지 예시를 다시 가져와 법념처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수념처의 시점에서는 초조한 느낌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10념처의 시점에서는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라고 봅니다. 법념처의 시점에서는 연기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불안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일어났구나. 그 집착은 무상과 무아를 충분히 보지 못해서 생겼구나. 이 사슬은 느낌 단계에서도 끊을 수 있고 욕구와 집착이 형성되는 지점에서도 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순간 불안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적 현상으로 체감되고 반응적 충동은 즉시 약해집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신념처는 몸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게 하고 자동 반응을 멈춥니다. 수념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감정의 파도가 스스로 잦아들게 합니다. 심념처는 감정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성향과 패턴을 밝혀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법념처는 그 모든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통찰하여 괴로움의 연쇄를 중간에서 끊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네 단계는 각각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현재성의 회복에서 시작해 감정의 비집착, 마음의 메타인지, 그리고 연기의 통찰로 이어지는 한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점차 감정에 끌려가는 삶에서 감정을 보고 선택하는 삶으로 옮겨가고 관계에서는 집착 대신 신뢰와 자유를 키우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굳어있는 자아상 대신 변화 가능하고 유연한 마음을 회복합니다. 사념처는 단순한 명상 노하우가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완성된 심리학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깨달음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 길이 우리를 현실 속에서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의 첫걸음을 호흡 한번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